그러니까 의사가 완치됐다고 했지만 그거는 완전히 오진이었죠. 너무나도 잘못된 판단이었죠. 그리고 그는 웃으면서 그 병원에서 석방이 되죠.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그는 청년이 되겠죠. 그는 청년이 되어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먼저 한 게 뭐냐. 정신병원을 태어난 뒤에 보밍턴이라는 마을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그는 취직을 해요. 어디서? 사진기 회사에서 창고일을 맡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들어갈 때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얘가 15살에 들어가서 9년 뒤에 나왔으니까 이제 20살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런데 얘가 아무 경력이 없으니까 그거에 좀 너 왜 지금까지 아무 경력이 없어? 라든지 넌 학교도 가지 않았네? 근데 지금까지 뭘 했니? 라고 뭔가 막 물어봤겠지. 그래서 얘가 한 말이 뭐였는지 알아? 사실 제가 그 누구보다 사랑했던 저의 의붓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신경쇠약에 걸려서 사실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그럴싸한 이야기잖아. 너무 사랑했던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자기가 신경쇠약이랑 우울증에 걸려갖고 병원에 그동안 입원해왔기 때문에 내가 아무 경력이 없었다. 누가 들어도 되게 동정하게 되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 스토리잖아. 그리고 얘 얼굴을 보면은 막 이렇게 얘가 막 가벼워 보이지 않는 얼굴이잖아. 그러니까 그 사장도 그걸 믿은 거야. 아 저런 그랬구나. 그래서 취직을 시켜줘요 얘를. 그러니까 얘가 생각을 해봐. 얘가 의사 선생님도 속인 얘야. 그런데 의사 선생님도 속였는데 얘가 뭐 그냥 뭐 회사 뭐 그냥 일반인 한 명 못 속이겠어? 그래서 그렇게 속였지 뭐. 취직을 했어. 사진회사에. 그런데 왜 하필 사진회사일까? 왜냐면 이 사진기를 생산하는 회사에 취직한 이유가 독극물 살인에 필요한 탈륨을 훔치기 위해서였어. 탈륨. 이 사진기를 생산하는 이 회사에서는 탈륨이라는 약품을 쓰나 봐. 그래서 얘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래서 얘가 취직하자마자 다음 날에 시내로 나갑니다. 그리고 뭘 했는지 알아? 독약을 구입해요. 독약을 구입하는데 어느 정도의 양이었냐? 수백 명을 죽일 수 있는 정도의 양의 독약을 구입합니다. 취직한 바로 다음날. 자, 그러면 탈륨이 뭐예요? 라고 궁금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탈륨이 뭐냐면 이게 범죄에 주로 사용되는 약이래요. 일단은 뭐 쥐약이나 살충제에도 쓰이고 때로는 뭐 각종 피부병이나 혹은 결핵 환자 같은 경우는 식은땀 증상 완화를 위해서도 사용되었던 약물이래요. 그런데 얘가 제조한 이 수용성 탈륨 화합물이 뭐였냐면 무색, 무취. 그러니까 냄새도 나지 않고 색깔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몰래 뭐 음식에 타거나 차에 타서 사람한테 먹여도 상대방은 그걸 몰라. 왜? 무취 무색이니까. 먹는다고 내가 뭔가 이상한 걸 먹는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야. 자, 이 탈륨이 어떻게 사람한테 인체에 해롭냐? 바로 눈, 피부, 폐, 간, 신장, 머리카락, 중추신경계, 소화계통에 모든 영향을 끼쳐, 이 탈륨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이 이걸 먹으면 완전 그냥 죽는 거야. 어느 정도의 양을 먹었을 때. 근데 그레이암 영뿐만 아니라 제가 뭐 저번 주에 갖고 왔던 기묘한 이야기라든지 되게 이 탈륨이라는 독약이
연쇄살인마들한테 다분히 사용되어서 지금은 일반인이 살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얘가 수백 명을 죽일 수 있는 탈륨 독약을 구입을 했어. 이거하고 얘가 가만히 그냥 갖고만 있었을까? 그대로 얘는 그 회사에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 70명에게 이 독약을 실험합니다. 70명이나 되는 근로자들이 모두 설사, 경련, 요통, 멀미, 두통, 그리고 마비 증상까지 겪기 시작해요. 70명이요. 그리고 몇 명은 입원을 했고 그 중에 한 2명은 결국에 끔찍한 고통을 겪다가 죽고 맙니다. 또 사망을 해요.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병을 사람들은 보빙턴 병이라고 불렀어요. 왜냐면 그 마을 이름이 보빙턴 마을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뭐 딱히 이 사람들이 건강 전에 뭐 아팠던 것도 아니었고 어떤 병을 앓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이상한 걸 먹은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너무나 같은 증상으로 아프니까 그리고 막 사람이 죽기까지 하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하면서 이거 우리 마을에서만 일어나는 병이니까 이게 보밍턴 병 아니야? 우리 마을에 어떤 전염병이 일어난 거 아니야? 라면서 보밍턴 병이라고 불리게 되죠. 근데 처음에는 아무도 그레엄이 한잔해요. 피곤하죠. 자, 그레엄이 가져다 둔 커피와 차를 마시면 병에 걸린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 왜냐면 뭐 커피는 자주 먹는 거고 그리고 뭐 차도 자주 먹으니까 굳이 얘가 준 것만으로도 내가 이렇게 병에 걸린다는 걸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야. 그러다가 결국 너무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막 복통, 설사, 경련까지 막 일어나고 마비 증상까지 오니까 한번 동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야. 이게 우리 공장에서만, 우리 회사에서만 이러는 게 뭔가 이상하다. 누가 독약을 탄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결국에는 경찰에 누군가가 신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와가지고 수사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레이엄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얘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수사받는 동안 자기가 얼마나 뛰어난 화학 지식을 갖고 있는지 자랑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아픈 거 탈륨 중독일 때 나타나는 증상인 거 모르시죠? 그 탈륨 먹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탈륨 먹으면 복통이 일어나고요. 구통이 일어나면서 경련 증상도 일어나고 몸에 마비까지 온다니까요. 아유, 모르실까봐. 자, 그레이엄은 이 수수께끼의 질병이 탈륨 중독일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라고 경찰한테 말을 한 거야. 그럼 미친 거지. 막 내가 너무 내가 똑똑하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갖고 못 참은 거야. 근데 경찰이 그거를 듣고 탈륨이라는 약품이 있는 것도 몰랐는데 탈륨? 그게 뭐야?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어떻게 알고 있지? 드디어 경찰이 이 그레이엄 영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그레이엄 영은 입을 잘못 놀린 죄로 경찰에게 잡힙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범죄 얘가 전과가 있잖아. 엄마를 의붓 어머니를 죽인 전과가 있잖아. 정신병원에서 사람을 죽였잖아. 전과가 있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얘가 중간 갈까 말까인데 얘가 탈륨이라는 단어를 내뱉는 순간 모든 의심이 다 걔한테 주목이 돼가지고 결국에 경찰이 얘의 그 끔찍한 범죄 행위를 캐기 시작하죠. 자, 경찰은 그레이엄의 아파트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은 그레이엄의 과거를 조사했죠. 그런데 헐랭랭, 엄마를 죽였네. 정신병원에 갇혔는데 또 실험해가지고 사람을 죽였네. 근데 여기 또 태어나고 나가지고 또 회사에 왔는데 또 70명을 상대로 독약을 실험했네. 근데 여기서 또 사람이 죽었네. 즉시 체포하죠. 자, 그의 집에서는 뭐가 나왔냐? 탈륨, 안티모니, 아코니탄 같은 여러 종류의 독약들이 발견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히틀러와 그의 추종자들의 사진들도 액자에 고이 담겨가지고 이렇게 장식되어 있었대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그런데 여기서 그레이엄의 일기장도 나와요. 그런데 그 일기장에 뭐가 적혀있냐면 굉장히 다양한 독약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에게 실험을 하는 게 적혀있는 거야. 굉장히 자세하고 객관적으로 독약의 분량, 얼만큼 투여있는지 그 투여량, 그리고 투여 기간, 그리고 그거에 따른 증상, 이런 것들이 저소하게 다 적힌 거야. 그런 일기장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레이엄이 나중에 이렇게 말한 거야. 아, 그거 믿어요? 아, 그거 그냥 내가 소설 쓰기 위한 기록이라니까요? 아, 그냥 소설 쓰려고 그냥 이렇게 적어 놓은 거지. 아, 내가 실험하다니 말도 안 돼요. 증거 있어요? 하지만 경찰의 끈질긴 수사에 결국 그는 범행 사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자, 그레이엄은요, 왜 사람을 죽였냐라는 경찰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사람의 목숨에 내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솔직히 내가 마음만 먹었으면 다 죽일 수 있었어. 그런데 내가 살려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살려준 거라고요. 자, 인간은 실험 동물과 같이 사용했던 이 그레이엄 영은 형사에게 내가 마음만 먹었으면 다 죽일 수 있었는데 그렇지만 내가 살려준 거라고 형사에게 자랑하듯 말을 했대요. 1972년 6월 바로 재판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모든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재판 한 10일 정도로 짧게 진행됐대요. 배시먼은 그레이엄에게 법정 최고형이었던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종신형 그러면 왜 중간에 뭐 10년 지나고 막 15년 지나면은 얘가 조금 되게 모범수로 나오면은 중간에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잖아. 아무리 그 종신형이라고 해도. 근데 해외에는 법이 되게 다양해요. 막 120년, 뭐 320년 형도 있고 막 되게 다양한 형이 있는데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이면 영원히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거야. 영원히. 그레이엄은 결국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18년 정도 가량 뭐 그 살인마였던 이안 브래디라는 그 사람과 친구가 된대요. 걔도 살인마야. 근데 그 교도소에서 만난 거야. 어쨌든 이안 브래디라는 친구와 뭐 친구가 되면서 조용히 그 형무소에서 살아가게 되죠. 18년 동안을. 그리고 나서 1990년 8월 22일 결국 그는 자신의 감방에서 죽은 채로 발견됩니다. 그의 나이 43살이었고 사인은 심장마비였대요. 자, 그런 그의 얘기를 또 우리 또 이 지구에서 가만둘 리가 없겠죠. 이런 영화를 만듭니다. 영화를 만들어요. 자, 그의 행각은 영국에서 완전 큰 이슈가 돼요. 왜냐면 그가 영국의 최연소 독극물 살인자였기 때문이에요. 자, 이 실험 일지, 그러니까 그가 쓴 일기에는요. 영 포이즈너 핸드북이라고 불렸는데 이 영 포이즈너 핸드북이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왜냐면 그 일기장 뒤에 영 포이즈너 핸드북이라고 써 있었기 때문이야. 그의 일기장에. 그래서 그의 일기장에 적혀있던 영 포이즈너 핸드북을 그대로 영화로 만든 거죠. 바로 1995년에 영화까지 만들어졌는데 이게 바로 그 포스터예요. 여러분들 영화 궁금하시죠? 그러실까봐 도쿄 K장이 영화의 예고편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영 포이즈너 핸드북이라는 영화 함께 보시죠. For Graham Young, life isn't easy. There are constant irritations Filthy little dry pound! and endless humiliations. Oh
But Graham has an unusual hobby, I was very young when I realized I had a gift for chemistry. and the people who cross him Why are you always snooping round here, Graham? There's something about you I just don't like. and the people who get on his nerves Fancy a date, Graham? are going to find out. Just one item today, Mr. Goetz. Being on the wrong side of Graham The effects of antimony poisoning, i.e. vomiting and severe abdominal pain, are easily confused with a whole host of intestinal disorders. can leave a lot more than just a nasty taste in your mouth. Oh, blimey O'Reilly, Fred, what the devil have you put in this tea? Ronald O'Keefe, a young New York accountant, succeeded in poisoning his secretary's lunchtime ham sandwiches with antimony. Because Graham is finding out the antidote to his problems Pickle, Uncle Jack. is pure poison to everyone else. If I had discovered my métier, I would be the greatest poisoner the world had ever seen. If I were you, I'd watch how you speak to me in future. Both of you. The Young Poisoner's Handbook. 이런 내용의 영화였어요. 뭐 100% 진짜일 이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이니까 궁금하신 분은 더 영 포이즈너 핸드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훗날 정신과 의사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됐을 때 친엄마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모한테 자라다가 재혼한 아버지와 같이 살게 되면서 의붓 어머니랑 사이도 좋지 않았어. 그러니까 정서 발달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친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인간에게, 그러니까 사람에게 받는 그 온정이나 동정심, 그 따뜻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배우지 못해서 그거를 점차 느끼지 못하는 인간으로 성장하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연쇄살인마가 된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말을 했대요. 정신과 의사들의 말은. 자, 그리고 그가 탈륨 화합물을 찻잔에 묻혀가지고 동료들에게 이렇게 먹이거나 친구들한테 주거나 막 가족한테 주거나 했잖아. 그래서 그의 별명이 하나 생겼는데 그의 별명이 바로 티컵 포이즈너였어. 티컵 포이즈너. 그게 뭐냐면 찻잔 독살자라는 닉네임을 얻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거 들었던 내용인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네, 맞아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번 주에 한 여자아이에 대해서 가지고 왔었어요. 누군지 아시나요? 기묘한 이야기에서 가지고 왔던 내용입니다. 바로 이 여자아이였어. 자, 2005년에 일본 시즈오카 현에서 그레이엄 영에 심취한 고등학생이, 그러니까 이 그레이엄 영한테 완전 빠진 거야, 이 여자애가. 그레이엄 영 너무 멋있어. 독살을 하다니. 이러면서 그레이엄 영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이 여고생이 실제로 자신의 엄마한테 탈륨을 실험해요. 그래서 엄마를 대상으로 실험을 한 그 실험 일기를 만들어. 블로그로 써, 이렇게. 어느 날 몇 원을 투여했다. 엄마가 구토를 했다. 근데 얘가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엄마에게 이 독약을 먹여요. 그래서 일본에서 난리가 났던 사건이에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조만간 기묘한 이야기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마 제가 카드를 걸어 놓을 거니까 이거 타고 가시면 될 거예요. 어쨌든 이 그레이엄 영을 너무 사랑했던 이 여고생이 범행을 저질러서 그레이엄 영이 한 번 더 일본에서 또 그 악명을 또 떨쳤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독살일기라는 책도 나올 정도였어. 그레이엄 영의 독살일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레이엄 양그 독살일기라고 적혀 있어요. 책도 나올 정도였으니까. 근데 이 소녀가 이 그레이엄 영의 독살일기를 가지고 있었대. 그래서 일본에서 그런 사건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자, 그레이엄 영. 그는
병원 의사들에게서도 굉장히 연구 대상이래요. 어떤 연구자들? 바로 사이코패스를 연구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이 그레이엄 영이 항상 되게 연구 대상이라고 합니다. 물론 뭐 살해 방법에도 문제가 있어. 가족을 죽였고 뭐 자기 친구를 죽였고 그리고 무슨 막 사람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였고 병원에 입원해줬고 막 취업해도 죽였고 얘는 딱 독약으로 사람을 죽이고 다녔으니까. 그런데 얘가 만약에 조금 더 일찍 태어나가지고 막 세계제 2차 세계대전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실제로 나치가 살아있을 때 사람들을 막 실험했을 때 그때 얘가 태어났다든지 그리고 우리 막 잘 알고 있는 731 부대 그 사람을 인체 실험한 그때 얘가 거기 실험 그 자 중에 한 명이었다든지 그리고 제가 예전에 기묘한 이야기로 갖고 왔었던 그 옴 진리교 아시죠? 옴 진리교에서 그 도쿄 지하철 살인가스 사건.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 가스로 되게 막 다치고 죽고 막 그랬는데 만약에 거기에서도 얘가 가담을 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지.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여고생도 굉장히 똑똑한 아이였거든요. 근데 그레이엄도 굉장히 똑똑한 친구였단 말이야. 그런데 얘가 조금 더 일찍 태어나서 아니면 조금 더 늦게 태어나서 그때 그 시간 그 사건에 얘가 그 배우로 있었다면 얼마나 더 끔찍한 것들이 얼마나 더 끔찍한 결과가 나왔을까. 아마 살인가스나 아니면 무슨 인체 실험할 때도 그냥 일반 약품이 아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끔찍한 약품으로 사람들에게 실험을 했을 수도 있어. 자, 그레이엄 영은요, 자신이 가진 화학 기술을 독살이 아닌 조금 더 좋은, 좀 세계에 이로운 그런 기술로 썼다면 우리나라의 그 과학이 조금 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과학이 조금 더 발전했을지도 모르는데, 결과적으로는 참 이런 재능이 왜 하필 이런 살인마에게 이런 재능이 떨어진 건지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자, 정말 의사들 말대로 그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았으면 과연 이렇게 악마로 자라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사이코패스로 태어난 걸까요? 소시오패스일까? 사이코패스일까? 그건 여러분들 생각에 맡길게요. 자, 그러면 오늘 도쿄 K장의 위험한 초대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위험한 초대, 자기들 초대할게. 놀러와요.